가짜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이 조주빈과 N번방 일당들에게도 적용될지 알아봅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양형 기준이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인데요. 일단 김준일 기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만들어진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판사들이 이제 형을 결정할 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서 이제 정한 뭐 몇 년 이하, 뭐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오고 비슷한 판사마다 다 다르게 사건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법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안에서 형량을 정해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형 이유도 이를테면 뭐 심신미약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 가이드라인이 매우 약했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죄질이 나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2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양형 기준 같은 경우는 기본이 있고 감경이 있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2건 이상의 상습적으로 이런 음란물을 제작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면 최대 징역 27년, 2건 이상 배포만 하더라도 18년, 상습적으로 샀을 때, 구매를 했을 때 최대 6년 9개월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뭐 이거는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지만 요렇게 만약에 앞으로 정해진다면 성범죄 예컨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를 했을 때 양형 기준보다 지금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지금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설명해 주실 때 양형 기준이 하나는 기준 형량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중 요소 형량이 있고 또 하나는 감경 요소와 형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감형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 공분이 있었는데 감형의 기준도 높아졌다고요? 그렇죠. 감경 이유가 이제껏 사실은 초범일 때, 반성을 했을 때, 합의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경 이유로 많이 삼았었고요. 이 재판부가 이 감경을 이제 이유로 퍼센트별로 좀 뽑아보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했는 것 같습니다. 80% 가까워요. 79.5%고요. 초범이면 57.6%, 합의가 됐을 때 17.4%, 유출 안 했을 때 10.6%고 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9.1%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이거를 갖고 다 감경 요소로 이제 볼 겁니다. 보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감경 요소로 더 넣을 것이며 뺄 것이며 이게 정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감경 요인을 보면 아니 기소된 피고인 중에 저런 의사표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다 뭐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걸 다 할 텐데 그럼 다 무조건 감경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 좀 특별한 요소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력이 없고 최초에 지금 기소된 상황이면 전과가 없다고 봐가지고 이게 이제 감경 요소로 많이 봤는데 첫 번째라도 이전에 저질렀던 게 있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유형도 넣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경 요소는 지난번과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 분명히 높여줘야 될 거고 이번에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이 좀 돼야 되겠지만요. 이번 새 기준이 나오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조주빈 그리고 N번방, 박사방 그 일당들이죠. 공범들입니다. 특히 조주빈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인데요.
김준일 기자, 예. 가장 이 큰 관심, 이 새로운 양형 기준이 과연 조주빈과 그 일당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양형 기준 새 양형 기준안은 올해 12월에 의결된 뒤에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만 이 양형 기준안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이미 조주빈은 지난 4월에 이미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조두순법인데 조두순이 적용이 안 되듯이 네. 사실상 조주빈 양형 기준안인데 조주빈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사안이고요. 다만 이게 양형 기준안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사들이 그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오늘 박지원 변호사가 전문가시니까 양형 기준은 그야말로 권고잖아요. 그래서 뭐 관보 게재 이후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대법원의 또 양형위원회의 이런 새로운 태도의 변화, 이것이 이번 조주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형 기준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판사에 따라서는 그 양형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뭐 위반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라든지 네. 이 성폭력물에서 카메라 촬영죄 관련된 부분 예. 이게 상당히 양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된 부분은요. 네. 그렇다면 조주빈은 이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 특별 가중 요소로 양형 인자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판사가 이를 보면서 지금 양형 기준하고 또 바뀔 양형 기준하고 봤을 때 지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다가 카메라 촬영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중해서 할 수 있을 걸 보고 네.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범죄단체. 범죄단체 그 부분하고 네. 또 인터넷 전파성까지 따져보면 요 양형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봅니다. 예. 김준일 기자, 이렇게 예.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손정우 같은 경우 뭐 18개월, 1년 예. 6개월밖에 안 돼서 국제적인 관심거리까지 됐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아동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네.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은 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법에는 예. 매우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실제 5년간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이거를 케이스를 보니까 네. 1심 재판에 535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154건. 아하.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럼 집행유예거나 뭐 벌금이거나 무죄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은 10년간 2008년부터 10년간 음란물 제조 배포 732건 중에서 40%가 벌금형, 41%가 집행유예형. 그러니까 네.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란물에 더해도 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법원이 법을 어겼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감경 요소를 다 적용을 시켜서 너무 미약한 형벌을 해온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 주장들이 많고 국민들에서 화를 많이 내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비근한 예가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알려졌던 갓갓. 그렇죠? 갓갓. 그리고 이를 물려받아서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자 켈리. 네. 뭐 1심에서 겨우 징역 1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동 청소년법상의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인데요. 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 켈리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네. 항소심을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요. 본인도 당연히 안 했습니다. 네. 본인도 분위기상 항소에 가면 더 올라갈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금 확정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그 당시에는 N번방하고는 관련성은 없고 거기다가 뭐 자백도 했고 이 켈리가 수사에 좀 협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항소를 안 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국제적 기준이나 뭐 다른 예.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했던 행동에 비해서는 형이 낮았다. 네. 그래서 양형위원회 지금 기준 올려놓은 거대로 한다면 이건 뭐 네. 5년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가해자는 엄벌을 받아야만 추가적인 다른 재범을 하지 않을 테고 또 다른 어떤 잠재적 범죄자들도 형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을 건데 네.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사법부가 취해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같아요.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 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사실은 현실을 좀 못 따라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또 나이 든 사람이 온라인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저거보다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게 더 나쁜 범죄라고 인식을 했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좀 상향을 하면서 그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네. 반영이 돼야 되고요. 예.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새로 마련한 계기로 우리 판사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